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복덕방 기자들의 김미영 기자입니다. 요새 청약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청약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홈 운영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주문경 차장님 모시고 청약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바뀌는 거는 그 청약 신청 특별공급 당첨자의 소득 요건이 좀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우선이라고 해서 이제 75%의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을 우선 소득자들한테 먼저 배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득이 조금 높으신 분들, 저희는 이제 일반 소득자라고 하거든요. 일반 소득자 분들에게 나머지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이후부터는 70% 그리고 30%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재는 맞벌이 부부 소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130% 최대 130% 이하로 기준이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 개정이 되면 일반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16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조금 완화가 돼서 그 부분은 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애시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하고 동일하게 우선 소득은 70%, 일반 소득자는 30%의 비율로 분리를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에 관련해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시기 전에 다들 이제 청약홈 아니면 사업주체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소득의 유형이나 근로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희 청약홈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상여금이 있다면 전년도에 상여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심 단지의 사업주체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 공급에 있어서 생애 한 번만 딱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 공급은 유예될 점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 통상적으로 청약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만 이제 1회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공급은 세대 내 1회 한정을 하고 있어요. 세대 구성원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과거에 특별 공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특별 공급 1회 제한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본인이 특별 공급 당첨 사실이 없더라도 세대 내에 특별 공급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당첨이 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뭐 제 남편이 뭐 생애 최초로 했다가 당첨은 됐는데 계약은 안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을 적용을 한다던가 당첨자 명단 관리를 한다고 할 때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이 되시면 특별공급 1회 제한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첨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소득이 초과되실 수도 있고 세대주여야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세대원이시거나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거주기간 충족을 안 하셨다던가 하는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부적격 당첨이 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당첨 사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1회 제한도 사라집니다. 대신에 부적격 당첨자들은 최대 1년까지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부적격 당첨이 되시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자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적격 당첨 제한이랑 재당첨 제한이랑 또 다른 거라고. 청약을 할 수 없는 또는 이제 당첨이 되시더라도 제한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요. 다만 재당첨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고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세대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적용을 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세대 구성원 전원입니다. 전체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 같은 경우는 본인에 한해서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혹시 세대원 중에 한 분이 현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서 과거에 현재 청약 신청에 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청자 본인만 부적격 당첨 사실이 없으면 청약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럴 때는 세대 둘을 바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사례를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또 틀리거든요. 2018년도에 경상도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비규제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과열지역도 아니에요. 주택에 당첨이 되신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특별공급 제한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재당첨 제한은 받고 있지 않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는 청약이 가능하세요. 1순위로.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별공급 1회 제한도 물론 지금 받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안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네. 그냥 단순히 일반 분양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분이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저희는 흔히 규제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규제지역에 일반 공급 1순위로 청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청약 못 하십니다. 투기나 청약과열 지역 내에서 1순위로 청약을 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세대주여야 하고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통장 1순위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셔야 되고요. 어떤 주택이든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요. 비규제 지역이라도 5년 내에 과거에 당첨 사실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5년 이내에 지금 당첨 사실이 있으신 거고요. 동일한 비규제 지역 내에 1순위로 일반 공급으로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하시지만 과열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청약 신청을 1순위로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는 불가능하십니다. 통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입주자저축이 저희는 구저축이라고 하고 신저축이라고 이제 나누어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구저축인 경우에는 청약 예금, 부금 그리고 청약 저축 이 세 가지 종류의 통장을 말하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일단 예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때 고객님께서 본인이 청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 규모, 전용 면적을 딱 지정을 하고 가입을 하시고 그 규모에 맞는 예치금을 납부를 하셔야지만 자격이 일단 기본 자격이 충족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24개월이 경과를 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예금 가입자분들 중에서 이제 많이 혼돈을 하시는 게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8호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시고자 과거에 예금을 가입하실 때 200만 원을 납부하시고 가입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미 이제 1순위 요건은 충족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가지고 계시다가 통장을 과천에 청약 신청을 하시고 싶은데 8호 초과의 이제 중대형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나는 이제 1순위가 됐고 난 예금 가입자니까 청약 신청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청약이 안 되시죠. 규모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금 부금은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에 방문하셔야 돼요. 내방하셔서 규모 상향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가입을 할 때 예금 자체를 102제곱미터 이하 좀 중대형까지 청약 가능한 면적으로 예금을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지역별 예치금 기준이 규모별로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분이 경기도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럼 금액이 기준 금액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차익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차익은 공고일 전일까지 넣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안 넣어도 그거는 청약 신청 당일까지 차익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부금이나 이 통장 상품이 좀 단순치가 않아요. 예부금은 사전에 내가 하나의 상품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면적을 바꾸는 거는 돈을 더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상품을 바꾸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고일 전일까지 하셔야 되고 다만 면적은 안 바꾸실 거예요.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그 사이에 바뀌어서 청약 신청지 기준으로 금액을 상향하셔야 된다는 경우에는 청약 신청 당일까지 청약 접수일에 추가 납입하시고 청약 신청하시면 되세요. 몰빵은 한 번에 해도 괜찮아요.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고 저희가 물론 사업주체에서 제공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모두 공통적으로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깨? 근데 공고문이 사실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이용하실 거예요. 이 종합저축은 예부금하고 조금 달라서 굳이 면적 상향이나 예치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을 꼭 방문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이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상향으로 추가 납입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부금 같은 경우는 공고일 이전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경우 청약 접수 당일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일관되게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모든 조치는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를 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주택 소유로 판명은 될 거예요. 상속 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속 지분이 있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소명을 하세요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시면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인 계약 가능하십니다. 단독 상속은 절대 안 되시고요. 지분으로 상속받으셔야 되고요. 예, 증여도 안 됩니다. 사례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개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저희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중앙 화면을 보시면 청약 자격 확인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청약이란 것은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제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속한 세대 구성원도 결격 사유가 없어야 사실 안전하게 계약까지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는 세대원을 사전에 등록하고 이 세대원 정보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 드리고요. 세대원이 과거에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청약을 못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청약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검색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홈에 먼저 본인과 세대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년자인 세대원은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청약홈에 개별 로그인 하셔서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인증된 세대원의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동의를 했다고 간주를 하고 정보 검색을 해서 청약자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고요. 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라는 저희가 메뉴가 있어요. 이 사전에 등록해 놓은 세대원 정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제가 사전에 청약 제한 사항이라던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단지와 똑같은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모두 연습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는 일반 고급 1순위 그리고 민영주택에서만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로그인 하셔서 공고가 나면 네네. 10일 뒤부터 특별공급 청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10일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언제든지 저희 청약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청약홈에서 모집공고단지 청약 연습하기를 통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입주자저축 통장이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적격 통장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네. 그 외에 부적격 사유는 없는지도 깔끔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드린 예치금이 뭐 모자란지 네, 뭐 이런 것도 다 네, 한번 다 걸러지는 거예요? 한 번씩 걸러지고요. 아. 예, 문제가 있으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은행이나 사업주체에 문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당일 보통 보면 특별공급도 그렇고 각 순위별로 접수 일정은 단 하루밖에 없어요. 그렇죠. 청약 신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시고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당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여유 있게 청약을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청약 신청일만 날짜를 동그라미 칠 게 아니라 달력에 네, 공고 나는 날부터 그날부터 동그라미 쳐서 네, 한 네. 번쯤 연습하기 네, 해보는 네. 게 예. 가장 꼭 현명하게 예,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